한국에 대한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작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한복, 김치, 역사 등 차례대로 한국의 문화들을 자국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명분을 쌓은 과연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이 될 것이냐는 우려와 관측이 최근 심심찮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다음 과정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이 위구르나 홍콩 등에 대해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다음 경로가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이고 한국은 6위입니다. 3위와 6위가 싸우면 당연히 3위가 이기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국가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허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개수와 우열에 따라 말하자면 일종의 스펙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가 무슨 결혼주선 만남 사이트도 아니고 나라들이 서로 자국의 스펙과 군사력의 장단점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무엇보다 그런 수치적인 스펙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5천만 국민들 중 무려 그 절반이 군대에서 합숙하며 전문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여자로 만기 제대한 전투 기계들이라는 부분 같은 건 실제 전투 결과에 있어 너무도 결정적인 부분인데 반해 그런 건 순위 선정에 있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펙대로 수치대로 싸움이 흘러간다면 UFC 게임에서도 항상 덩치가 크거나 주먹 리치가 긴 선수들이 늘 이길 것이고 어차피 스펙과 수치만 보면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실제 싸움도 또 할 필요 또한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실제 싸움에선 기작은 안녕애비 말라쟁이 복서가 헬스장에서 쇠질과 프로틴으로 불린 물, 근육 덩치를 순식간에 보낼 수도 있으며 또 그 안성애비 복서 역시 와이프 심부름으로 슬리퍼 신고 편의점에 다녀오던 UDT 출신 50살의 배불뚝이 아저씨에게 깊은 램수면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펙은 특히 국가 간 군사력의 순위 따위에서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정설입니다. 단지 공부머리가 아닌 더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줄 아는 그런 생존머리가 우리 한국인들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아주 순하고 착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이중적인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70년간 꾸준히 전쟁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전투적인 요소와 생존 요소 그리고 그 좋은 머리가 가장 극대화된 상황으로 결합된 환경에서 지난 70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한국은 북침 전략이라는 한국 고유의 전투 철학을 완성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일단 우리는 국지정보 이딴 것 없고 무조건 전면전이며 설령 상대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상대 또한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식물 상태로 망가뜨려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싸움 전략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독침 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은 무기가 바로 미사일 전력입니다. 미사일이라는 무기는 미국처럼 커다란 항공모함이나 비행폭격기처럼 아주 비싼 최첨단 무기가 없더라도 그게 누구든 일단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오면 박살을 네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TPP 같은 넘사벽 가성비의 공격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기술은 개발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지고 싶다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공격용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예로 한국은 현무3D라는 괴물급 성능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무려 3000km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거리 1500km 이상급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렇게 4개국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무3D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미사일이 대한민국에는 있는데 그게 바로 현무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무사 미사일을 중국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무사 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급으로 분류되는 특급 무기입니다. 전술 핵무기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와 유사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라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그간 우리 군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는 KF-X 개발과 함께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바로 현무사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드 배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가 중국에게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을 탑재해 쏘아보내면 공식적으로는 사거리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두 중량을 절반인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1600km까지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거리가 대략 1100km이고 북경까지 950km 그리고 상해까지가 860km입니다. 이제 모두 다 우리 현무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현무사는 2톤짜리 탄두를 실고 중국의 행정 및 경제 수도 모두를 공략할 수 있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버리며
트럼프가 중국에게 선물한 비결인 것입니다. 핵무기가 아닌 경우 미사일은 날아가 화약이 터지는 것보다 진짜 빠른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 그 운동 에너지로 타격하는 게 훨씬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개발 완성 단계에 있는 차세대 무기인 레일건 또한 폭약 없이 무거운 팅스텐 탄두만을 마하에 빠른 속도로 쏘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무사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2톤의 탄두 중 폭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고 탄두 대부분이 아주 무거운 옷덩어리들로 채워져 있어 그게 지상 500km까지 치솟은 다음 수직 낙하하며 무려 마하 10의 속도로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함께 목표물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공룡들을 멸망시켰던 운석도 무슨 화약이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파괴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 무거운 중량과 빠른 낙하에 따른 엄청난 양의 운동 에너지 때문이었는데 현무사는 현재 탄두 중량 제한이 무제한으로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에 무려 2톤 또는 최대 5톤의 쇠덩어리를 싣고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 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현무사 미사일 한 개가 발휘하는 파괴력은 과거 일본에 떨어졌던 핵무기의 대략 15분의 1이라고 추정되며 다시 말하면 현무사를 20기 또는 40기 정도 쏘아보내면 핵무기 2개를 떨어뜨리는 것과 맞먹는 가공할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가 몇십 기 있다고 하면 적도 미리 그 위치를 파악한 후 사전에 막을 수 있겠지만 현무사의 생산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총 6,000기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 그중 몇 기가 현무사로 채워져 있는지는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 미국도 모르고 우리 국방부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유사시에는 현재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 추가로 생산하게 될 텐데 이걸 돌려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핵무기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종종 이런 우리나라의 군사력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리나라는 방산 비리 때문에 절대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보이곤 합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또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썩은 사과는 일정 비율 언제든 조직 내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모여 조직을 이루는 곳에서는 그게 어디든 모두 똑같이 발생하는 그건 관리의 대상이지 영구적인 결함의 요소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방산 비리가 어디 중국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점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 조직 전체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책임있게 잘 해왔느냐는 것인데 미군이 지난 70년간 이루어낸 발전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70년간 성취해온 온 경제 발전과 괴를 같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잘해왔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 미군 따라다니며 초콜릿 구걸하던 그 참한 시절에서 출발하여 먼 타국의 전쟁터에 가서 미군 내 신피를 팔던 가슴 아픈 시절까지 거쳐 지금은 자체 핵 추진 잠수함과 차세대 전투기까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보유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진짜 무시무시한 군사대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우리에게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니 대한민국의 그 독침 전략의 완성 퍼즐로서 핵무기 대신으로 개발하게 된 세계 최고의 공격용 미사일 중 하나인 현무사 미사일까지 보유한 나라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현무사 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그걸 모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독침 전략의 조건이 성사되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이며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중국이 북한 땅을 통해 과거처럼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와도 현무사 미사일로 공격하면 시즈탱크 수십 대가 하객진으로 박혀있는 그 앞으로 저글링 수백 또는 수천 마리 몰려오는 것처럼 그 전력 다 그냥 녹아 산화되어 버립니다. 또한 이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북경과 상해, 외에도 서울에서 600km 떨어져 있는 중국의 산샤렘을 비롯하여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원자력 발전소 48기 중 무려 40기가 현무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자국이 완전히 망가질 각오가 아니라면 절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침탈 계획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그 나라의 주권과 땅을 빼앗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도 힘이라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급한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게 불구하고 전술의 급 무기인 현무사를 개발해준 군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 마지막 고민을 풀어준 트럼프 형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국에 대한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작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